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월 2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민하 평론가 목요일의 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025년이 밝았지만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체포가 안 돼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상 뭐 2024년이나 2025년이나 뭐 그건 것 같고, 네, 과연 새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가, 네, 그런 의문도 들고 지금, 네, 모르겠어요. 얼른 법 집행이 돼서 순리대로 되면 좀 새해가 왔다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뭐 새해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네. 자, 얼른 첫 번째 아이템 들어가시죠. 아니, 눈만 안 보이고 매일같이 노안이 와가지고 네, 힘들어요. 한참 방송 전에 네.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궁금해하시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 체포 언제쯤? 네, 임박했다는 소식은 있는데 아직도입니다. 네,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현재 시각 5시 1분 기준으로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어제 윤 대통령을 기한 내에 체포하겠다고 밝히면서 예인인 지킬 테니 수사에 응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경호처와의 충돌 문제가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호를 명분으로 해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또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 공수처장은 바리케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는 방안을 두고는 경찰 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곽근 변호사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행위다라고 하면서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서 영장 집행에 나서는 경우에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관저 앞에 집회를 찾은 지지자들한테 편지를 남겼죠. 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이라고 호명을 하는 메시지로 시작하는 A4 용지 한 장짜리 편지인데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또 반국가 세력의 중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사실상 이제 지지자들의 결집과 동원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도 오늘 관저 앞 집회에 참석을 해서 격려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이런 취지였는데 윤 대통령은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대통령 수호 집회가 열렸는데요. 경찰 병력이 집회 참가 인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조금 전 전해졌고요. 긴장감이 좀 감돌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일부 지지자들이 모였는데 계엄 합법 탄핵 무효 공수처 해체 이런 구호들을 외쳤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 시사인 문상현 기자가 나가 있는데 현장에서 보내온 영상을 함께 보시죠. 해체! 네, 지금 김은국 씨도 체포 저지 집회 무대에 올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소식은 그래서 도통 윤석열 대통령 언제 체포될까인데요. 김민하 평론가님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오늘 하세요. 오늘 해야죠. 뭐 언제까지 이걸 뭐 이러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근데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이죠? 공수처가. 오늘 하세요. 그러니까 좀 열받게 정말. 오늘 하시고.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 앞에 저렇게 지금 극우 아스팔트 이 집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모여 있고 윤석열 측에서 대놓고 이들을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편지도 쓰고 지금 보신 것처럼 그다음에 오늘은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내놓고 결사항전 분위기예요. 지금 결사항전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 아스팔트 집회에 오는 사람들이 최소화되는 시점 요거를 일단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셈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게 실패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실패요. 그렇죠. 들어가는 거에 실패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다시 한번 시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여유까지 좀 확보한 날을 한번 잡아봐야겠다.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게 이제 오늘인 거다라는 요게 있거든요. 지금 역산을 하면 그게 오늘 정도에 한번 시도를 하고 오늘 골인 시키면 잡아가는 거고 오늘 못하면은 다음에 한번 더 시도해야 되는데 휴일이면은 많이 올 거거든요. 이 극우 집회 참가자들이. 예. 그러지 그분들이 않겠습니까? 방해하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휴일이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이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평일이어야 되겠는데, 근데 이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지 않습니까? 시한이. 그러면은 뭐 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모로 이제 아무래도 이 주말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고 그러면 더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아무래도 결국은 이제 오늘 한번 시도하는 게 가장 이제 적합한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시도하고 안 되면 내일 하든지 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여서 하여튼 오늘 해라 되도록이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뭐 윤석열 측의 대응이라는 게 저는 이런 건 제가 이 뭐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처음 본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OECD 가입 국가요. 사실 계엄도 뭐 그렇죠. 네. 예. 왜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 진짜 처음 본다. 이미 놀랐고 이미 실망했고 이미 막장까지 봤지만은 볼 때마다 새롭다. 오늘 입장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 그래서 경찰 기동대가 만약에 이 경찰 기동대가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협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경호처가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 웃긴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앞에서 이 아스팔트에 있는 극우 지지층을 이 경찰 기동대가 해산하는 것까지는 그거는 경찰의 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는 부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경찰의 고유 임무임을 인정하는 건데 문제는 경호처와 그 수사관들이 경호처 검사나 또는 수사관들이 관저에 들어올 때 그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겠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겁니다.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는 것이고 그런데 경찰 기동대가 들어오면은 수적인 어떤 그러한 열세 상황에서 못 막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기동대하고도 물리적인 어떤 그러한 충돌을 감수하겠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경찰하고 지금 한판 붙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장을 통해서. 더욱더 심각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경찰 기동대가 그러면 현행범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위법한 직무 집행을 하는 것에 현행범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도 경찰 기동대를 체포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변호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인들의 여기서 주장이죠. 예. 일반 시민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 상황은 밖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관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관저에 체포를 해야겠습니다라고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간 상황이에요. 거기에 있는 일반 시민 누가 경찰 기동대를 체포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그 내부에 예를 들면 내부에 뒷문을 예를 들면 열어줘가지고 극우 시위대의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저를 지켜주세요. 관저에 우르르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신들이 뭐 사적으로 고용한 무슨 뭐 이런 경호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지키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거 이제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현실화될 수 없다고 봐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고 이거는 당연히 경찰 기동대가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법적인 일도 아니거니와 일반 시민이 체포할 수도 없어요. 물론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체포를 뭐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령 누가 뺑소니를 저지르고 달아났습니다. 교통사고의 상황에서. 그럴 때 누가 도망가거나 그럴 때 일반 시민이 쫓아가가지고 얼른 그 사람을 잡은 다음에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경찰에 넘겨주거나 이런 시나리오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경찰에 넘겨줄 때의 상황 이런 걸 전제해가지고 일반 시민이 체포하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지 경찰 기동대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그것을 뭐 예를 들면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체포하는 이거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닌데 뻔히 알지 않습니까? 법전공한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윤가끔 변호사 이런 사람들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우병우 라인 출신이잖아요. 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유 뭐예요? 지금 극우 유튜브라든가 극우 시위대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지금 헌법과 헌정의 바깥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거 윤석열 혼자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 석동현 무슨 뭐 윤갑근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이거를 법적도 아니에요. 사실은 법적이지도 않아요. 지금 이런 괴이한 논리를 지금 동원해 가지고 조력하고 있다라는 게 아주 웃긴 것이고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이 윤석열의 서명이 들어있는 편지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어저께 공개해가지고 그게 아까도 보여준 그 편지인데 그 편지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죠.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단한 내용입니다. 반국가 세력이란 누굽니까?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는 이른바 종북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과 연계된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까지는 늘 들어온 얘기이기 때문에 익숙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좋다 이겁니다. 예? 진짜로 좋아서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맨날 하던 얘기니까 그렇다 치는 거예요. 주권 침탈 세력은 누구예요? 주권 침탈 세력이 뭔 것 같아요? 북한이 대남 공작하면은 북한이 주권을 침탈한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북한은 반국가 단체예요. 우리 헌법상. 반국가 세력의 반국가 행위이지 북한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주권 침탈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주권 침탈이라는 거는 외국이 우리나라에서 뭔가 내정 간섭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주권을 침탈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외국의 간첩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파괴 얘기를 했다거나 우리나라의 내정에 무슨 뭐 간섭을 하는 뭐 이런 일들을 했다거나 할 때 주권 침탈이라는 걸 주권 침탈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네. 외국의 스파이가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을 해서 부정선거를 하잖아요. 그게 주권 침탈이에요. 여기서 외국은 어딥니까 그러면? 중국이에요. 그런 논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극우 말씀이시네요. 유튜브와 네. 극우 지지자들이 공유하는 그 음모론적 세계관에 대해서 이 편지에 들어있는 논리가 뭐냐면 나도 그 얘기 알아. 나도 그 얘기에 동의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 있잖아요. 저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편이에요. 저를 지켜주세요. 이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뭐 이 너희들은 종북 세력이야, 너희들은 뭐 빨갱이야라고 하는 요 논리는 우리가 숱하게 들어왔고 그 아주 전통적인 반공주의 논리잖아요. 익숙한 겁니다. 근데 중국이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그리고 이 지금의 민주당과 사법부를 중국 스파이들이 장악하고 요 논리 있잖아요. 예. 요거는 전통적인 반공주의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 극우 유튜브와 극우 세력들이 공유하는 새로운 세계관에 있는 그 논리거든요. 확장된 새로운 세계. 요거를 지금 인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주 심각한 그러한 선동으로 인해서 우리 정치에 지금 회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지금 생채기와 균열을 지금 자기 살자고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거고 그거를 국민의힘과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국민의힘과 지금의 이 변호사라고 자청하고 있는 이러한 일부 사법 엘리트들이 그거를 인준을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는 거다. 네. 이 사람들이 헌정을 파괴하고 공화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방금 현장에서 조남진 기자가 지금 해산하고 있는 모습들 영상 보내왔거든요. 그것도 짧게 보시죠. 네, 지금 보시다시피 누워 계시는 분들은 한 20-3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경찰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안에 체포영장이 집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말씀처럼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뉴스 키워드로 가볼까요? 네, 국민의힘 법사위 윤석열 체포영장 원천 무효.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이 군사상, 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법률 조항을 예외로 두었는데요. 그동안 경호처가 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막는 명분으로 사용된 법적 근거였는데 이 법원이 이를 제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삼권 분립에
위배해서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도 없다고 했는데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그리고 발부한 것도 위법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상 어제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의 주장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인데요. 또 그러면서 이 사법부의 사망을 선고한다면서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 적극 탄핵 여부까지 고려하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계속 뭔가 제동을 거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 회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은 지연시킨다면 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야당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고요.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의 새해 메시지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지적을 김민하 평론가가 해주셨는데 국민의힘도 결국 결을 같이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러한 특히나 법사위는 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소속인데 이러한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유상범, 조배숙, 그다음에 뭐 이 주진우 이런 사람들 다 검사 출신이고 장동혁 이런 분들 이제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법을 법조인. 다 알 만큼 아시는 분들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난 법을 모릅니다 심지어. 난 심리학 3학년 2학기까지 했다. 중퇴했다고 여러 차례 말씀한 번 했죠. 네, 나는 대졸도 아니다 심지어. 근데 네?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법을 몰라요 나는. 너네는 사시도 보고 너네라고 그래서 죄송한데. 사법 시험도 합격하시고 하고 뭐예요 이게 지금 정말. 예? 나는 엊그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분도 검사 출신 아니에요? 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정신이 있습니까? 예? 그 헌법재판관 추천된 헌법재판관 임명된 사람들이 서울 서부지법 출신인데 이 공수처가 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갔다가 이제 중앙지법에다가 안 하고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신청을 한 것은 서울 서부지법 출신이니까 이게 뭐 바터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뭐 봉건제입니까? 예? 서울 서부지법의 출신의 뭐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면 뭐 서울 서부지법에 뭐 봉토가 뭐 늘어나고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냥 인사잖아요, 인사. 예? 법원행정처가 인사를 내 가지고 거기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 서부지법 사람이랑 그게 출신인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도 보세요, 이게. 이 시비를 거는 게 그 얘기죠. 지금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체포영장에 대해서 뭘 시비 거는 거냐면은 마지막에 이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 예외다라고 써 있다는 거를 시비를 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뭐냐면은 뭐 무슨 얘기냐면은 가령 뭐 군사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안보상의 어떤 시설에 대해서 압수라든가 수색을 할 때에는 이런 중요한 안보상의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적혀져 있는 그런 조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예외야. 이렇게 적혀 있는데 판사가 그 조항의 예외인지 아닌지를 네가 왜 결정해? 네가 뭐야? 그런 걸 체포영장에 적을 권한이 너는 없어. 근데 너는 그걸 적었지. 너는 아주 그러니까는 그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고 그것은 상권 분리의 이배이다. 왜냐하면 그 조항을 거기에 적을까 말까는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에 갖지 않아. 이런 논리로 지금 반발을 하면서 심지어는 판사 탄핵 그렇게 무슨 탄핵 얘기만 나면 으아 하시는 분들이 나는 판사를 탄핵할 것이야.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애초에 체포영장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체포라는 것은 자연인 윤석열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 시설을 수색하거나 시설을 뭐 뜯어오겠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그 시설에 있든지 말든지 그 시설에 안 계시면 안 계시는 대로 시사인에 있으면 시사인에 있는 대로 여기 있으면 바로 윤석열만 합주하겠습니다.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예. 왜? 조사를 받으러 안 오니까. 윤석열이 조사를 받으러 안 오니까 모셔와서 조사를 하겠다고요. 강제로. 그게 체포영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체포영장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체포영장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너네는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 대통령실과 이분들이 110조, 특히 경호처가 110조, 111조에 의거하여서 우리는 이 집행을 막을 것이야. 이러니까 판사가
제가 약간 유식한 말로 쓰면은 주의적으로 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원래 110조, 111조랑은 상관이 없는 거란다라고 설명을 달아놓은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예? 법잘알 제가 몰라요. 법을 모르는데 주의적 제가 명시. 좀 더 비유를 하자면 예. 김은지가 태어날 때부터 출생증명서에 김은지라고 써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쟤네 김씨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성인지 우리가 추가로 결정을 해봐야 돼라고 하면서 난동을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뗐어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제가 떼주면서 제가 공익근무원입니다. 수원시 권성구청 공익근무원 출신인데 이 떼주면서 밑에다가 김은지는 김씨입니다라고 썼어요. 제가. 예. 예? 이걸 근데 왜 네가 결정을 해 김씨인지 아닌지 이러면서 난장을 까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을 다 알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우리 극우 유튜브와 극우 지지층에게 마치 이 유식한 사람들 법 전문가들도 이렇게 근거를 갖춰서 체포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나가서 집회 장소에서도 마음껏 발언하고 마음껏 반발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구하자라고 외쳐라.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뗄감을 주고 있다. 소위 말해서. 그렇죠. 그 계속 말씀이시네요. 지금 뗄감을 예. 하루 이틀 사이에 계속 하나둘씩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네. 와중에 조배수 의원은 판사 아니냐라는 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판사예요? 검사 출신이고 검사죠? 판사도 했습니다. 검사도 그래요? 하고 판사도 했던 두 분입니다. 개를 다 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네, 댓글창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아이템 그럼 넘어가 볼까요? 네, 항명성 사표 제출한 용산 창모. 네, 이제 관련해서 일괄사의 표명했다고요. 네, 최상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이후에 정부 여당에서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12월 31일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한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최 권한대행을 향해 고성이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엄중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라는 건데요. 또 경제부총리가 월권을 했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논쟁이 격화되자 이 최상무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종결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고 또 이후에 일부 국무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대행 등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 날인 1월 1일 어제죠.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훈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이런 이제 참모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일종의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성 표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여기와 관련해서 사표를 수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해 가지고는 국무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게 눈에 띄긴 하네요. 이렇게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이완규 법제처장도 그렇고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도 그렇고요.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도대체 뭐 하는 분들입니까 도대체. 아니 그 국무회의에서 무슨 말들을 했는지가 보도가 돼서 이렇게 쭉 봤는데 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애초에 이거 뭐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수도 없이 들어갔고 이제 아실 텐데 애초에 헌법에 국회 목소리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선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국회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 국회에서 뭐 우여곡절 있고 할 때는 우리 평론가들이 막 가서 그러죠. 아이 좀 국회 합의를 하시고 국회 합의에 따라서 좀 모양 좋게 해결하시고 이런 얘기를 막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3명 중에 1명은 여당이 추천하고 2명은 야당이 추천하고 추천했잖아요.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합의했잖아요. 합의죠. 그게 여야 합의. 네.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본회의 할 때 자기들이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뭐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회 의결이 다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무슨 뭐 이 여야 합의에 대한 얘기 안 했다고 뭐 댓글에다 시비 걸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여야 합의가 됐든지 말든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권한대행이 이것을 임명하는지 마는지 여부는 여야 합의가 됐든지 말든지의 이유로 임명하거나 말거나에 대한 이게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여야 합의가 됐든지 말든지는 그때부터는 국회 의결이 끝났으면은 평론가가 하는 얘기고 여야 합의가 됐든지 말든지
여야 합의한 거지만 어쨌든 여야 합의가 됐든지 말든지 국회 의결이 끝났으면 대통령은 자 권한대행이지만 아무튼 법에 의거하면 대통령은 이것을 그냥 임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무슨 단계가 있어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단계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한 번 더 무슨 뭐 결정의 단계가 있다든지 한 번 더 무슨 뭐 협의를 하게 돼 있다든지 이런 룸이 없다는 겁니다. 갭이 없어요. 그냥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최상목이라는 사람은 이게 또 무슨 여야 합의가 된 사람은 2명을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안 된 사람 1명은 임명 안 할게요. 이것도 자의적이죠. 네. 왜 마은혁 재판관만 여야 합의가 안 된다고 합니까? 예? 진정추 활동이 죄입니까? 예? 여하나 야하나 지금 이 내가 논리죠. 이것도 네. 운동권 논리로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걸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운동권 내가 이거 다 설명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시간 없어서 얘기 안 예. 합니다. 이 헌재가 얘기만 빨리 결정할 것으로 이 얘기만 보입니다. 빨리 설명해도 한 5분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내가 진정추 얘기 다음에 시간 나면 내가 다 얘기 진정추 한노당 한노사당 뭐 얘기 다 해줄게요 내가. 근데 안 하는데 그 얘기만 1시간도 한다 진짜. 근데 아무튼 뭐예요. 그 안 했는데 예? 그것도 헌법 위반이에요. 그런 논리로 안 하는 건 없어요. 그건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국무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첫째, 너는 권한대행인데 뭐 이 얘기도 안 맞다고 지금 지적을 하죠. 그냥 권한대행이라고 하지 마. 어쨌든 좋아요. 권한대행인데 그 중요한 거를 너는 그냥 혼자 결정하는 게 어딨어? 이렇게 삿대질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중요한 걸 결정하는데 국무회의에서 한 번 논의도 안 하고 결정하는 게 어딨어? 난 그만둘 거야. 그만둔다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국무위원도 아니에요, 세상에. 네?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 대행이죠 거기도.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도 아닌데 거기 참관하러 오신 분이 난 그만둘 거야. 그리고 법제처장이라는 분이 뭐 길게 늘어놓습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거는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론가입니까? 법제처장이 거기 평론하는 자리예요. 국무위원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들만의 집단적인 무슨 환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하면서 이럴 거면 국무회의를 왜 막 들어놓으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 한 1도 정도는 제정신으로 약간 와 있는 한 1도 정도 유인촌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거 다 언론에 보도되고 끝난 얘기인데 왜 그래? 뭐 이러고 그다음에 같은 편인 왜냐하면 기재부 출신이라 같은 편인 환경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갑시다. 근데 최상목 씨는 엉엉 울고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못하겠다. 아니고. 이러고 나가버리고 나가면서 환경부 장관이 당신들이 이렇게 사람 울릴 수 있어 이러면서 같이 나가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봉숭아합당입니까 이게 애초에 그게 헌법상에 막 문제가 없다니까. 근데 어쨌든 최상목 씨가 그래도 2명이라도 임명해줘서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이 탄핵 심리를 하게 만든 것까지는 좋아요. 나는 이 꼴을 보면서 국무회의의 꼴을 보면서 최상목 씨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속으로 그 고뇌가 많았을지 얼마나 이지매를 심하게 당했을지 앞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나는 뭐 정서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건 그거고 절차적으로 이런 전례를 만들면 안 됩니다. 무슨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국회가 정당하게 선출한 것을 임명을 안 해버리는 이런 전례를 만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이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이 국가 애도기간이고 신장식 의원 미안합니다. 네 그래요. 2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무리하시죠.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마음을 돌려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걸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탄핵을 해버리든가. 두 번째 지금 이제 내일인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는 거잖아요. 예. 국회가 국회 의결권을 왜냐하면 국회 선출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국회 의결권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침해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러면 적어도 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제가 뭐 가르마를 타주는 거에 대해서라도 그거라도 절차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는 분명히 남겨야 되는 것이다. 이대로 무슨 그래도 최상목이가 그래도 열심히 했어 이러고 넘어갈 사안은 전혀 아니다. 네네. 이 점은 분명히 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분노핑님께서 스승님의 텐션 보니 오늘 윤숙에 곧 구속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굉장히 랩하듯 평론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같이 분노의 이야기들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럼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1부 마치기 전에 광고.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